60세를 넘기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채소가 있는 반면 매일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할 채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릴 적부터 채소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상식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몇몇 채소는 뼛속 칼슘을 빼앗고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관절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가 하면 일부는 설탕 음료처럼 혈당 수치를 순식간에 치솟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욱 문제인 점은 식품업계가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 표시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가 혼란스러울수록 다양한 상품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콜라겐을 지켜주고 풍부한 비타민을 담고 있어 피부 재생과 뼈 강화, 그리고 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힘있는 채소들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채소를 고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채소 4가지와 매일 꼭 챙겨야 할 채소 4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 이유는 최악의 2위로 소개되는 채소가 대부분의 한국 가정집에 흔히 있으며 아마 이번 주에 이미 드셨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에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몸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반드시 먹어야 할 채소 1위는 일부 건강보조제보다 더 빠르게 콜라겐 재생을 돕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마트에서 이 채소를 그냥 지나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평소 자주 드시는 채소는 무엇인가요? 어떤 채소를 드신 후에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배가 더부룩하거나 피로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가능한 한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채소 순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채소 4위 비트는 오랫동안 기적의 채소로 불리며 혈압을 낮추는 데 좋다는 이유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비트에 다량 함유된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비트는 일반적인 채소 중에서도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강하게 결합하여 옥살산칼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날카롭고 단단한 형태의 신장 결석으로 이어지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리된 비트 1컵에는 150mg 이상의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고령자에게는 이 수치조차도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 요인이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느냐 하면 노화와 함께 신장의 노폐물 배출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던 물질들이 60세를 넘기면 체내에 남아 조용히 요로에서 결정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옥살산이 결석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내에서 칼슘 흡수까지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식사나 영양제로 섭취한 칼슘이 뼈를 강화하기도 전에 옥살산과 결합해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뼈는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며 근육 회복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낙상이나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자립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1년에 발표된 신경과학 리서치라는 학술지의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이 많은 식단을 섭취했을 경우 소변 내 옥살산 농도가 수십 % 이상 증가했고
이는 신장결석 발생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옥살산은 칼슘 흡수율을 눈에 띄게 떨어뜨려 고령자에게는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낮춰주는 질산염의 효과는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비트를 대신해 루꼴라나 샐러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두 채소는 자연스럽게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면서도 옥살산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고령자에게 훨씬 적합한 식재료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비트는 겉보기에 슈퍼푸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침묵의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칼슘의 작용을 방해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습관처럼 먹기보다는 가끔 즐기는 정도로 제한하고, 그보다는 루꼴라나 샐러리처럼 질산염은 풍부하면서도 옥살산이 적은 채소를 일상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악의 채소 3위 피망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조용한 염증을 부르는 채소일 수 있습니다. 색이 곱고 아삭한 식감 덕분에 샐러드나 볶음 샌드위치에 자주 올라가는 피망. 하지만 60세를 넘긴 분들에게는 이 친숙한 채소가 체력을 갉아먹는 숨어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피망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알고 나면 밥상 위 피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피망이 가지 토마토와 같은 가지과 식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계열 식물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렉틴은 식물이 벌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렉틴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진 몸에선 이 렉틴이 장점막에 달라붙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한 손상이 시작되는 셈이죠. 장기간 섭취할 경우 렉틴은 만성적이고 경미한 염증을 유도하며 장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리키갓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력 저하 관절, 통증 혈관 노화, 심지어는 신경기능 이상까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염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인지했을 때는 이미 근력이나 균형 감각, 심지어 사고력까지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염증이 발과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비타민 B3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중요한 영양소 흡수가 막히게 됩니다. 이 중엔 신경 건강과 근육 기능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이상이 오는 곳이 다리입니다.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다리가 무거운 증상이 생깁니다. 점점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방안을 걷는 일조차 버거워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 피망은 특히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장,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에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각이 없는 음식 과민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피망에도 항산화 성분은 분명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초록 피망은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빨간 피망이나 노란 피망보다 영양 밀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몸에 좋지도 않은 렉틴은 많이 들어있으면서 정작 얻을 수 있는 효능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익혀 먹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열한다고 렉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미 장에 염증이 있거나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소량만 먹어도 그 염증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망을 먹은 후에 가볍게 배가 더부룩하거나 다음날 아침에 관절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음식에서 시작된 염증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초록 피망 대신 잘 익은 빨간 피망을 선택해보세요. 빨간 피망은 단맛도 강하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며 렉틴도 적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애호박도 좋습니다. 소화에 부담이 적고 한겸 효과도 뛰어나 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과 신경 그리고 다리 건강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최악의 채소 2위 겉보기에는 신선하고 물기 가득한 토마토 빨갛게 빛나는 색감 덕분에 샐러드나 소스 샌드위치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분들 중 일부에게는 이 토마토가 관절염이나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은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이 경고의 핵심은 토마토가 속한 가지과 식물에 있습니다. 피망 감자 가지와 함께 토마토도 가지과에 속하는데요. 이들 채소에는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라닌입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성분이지만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신경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절 통증에 미치는 영향부터 짚어보면 솔라닌은 활액막을 자극하여 전신 염증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붓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신경 전달 교란입니다. 신경과학 및 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솔라닌과 같은 알칼로이드는 아세틸콜린 전달계를 방해하여 근육 수축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기능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경계의 불균형은 손발 저림 근력 약화 움직임의 둔함으로 이어져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절염이나 자감 연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라닌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아 염증이 심화되고 아침에 통증이나 활동 후 피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감한 체질의 경우 토마토나 가지 감자 같은 채소 하나가 무통의 하루와 고통스러운 하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산화 성분이 가진 장점보다 가지과 채소에 들어있는 솔라닌이 주는 해로움이 더 클 수 있는 체질도 분명 존재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솔라닌이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만약 토마토나 가지과 채소를 먹은 뒤에 몸이 부은 듯한 느낌,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향이 반복된다면 이를 브로콜리나 당근, 호박, 잎채소류처럼 가지과가 아닌 채소로 바꾸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토마토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섭취량을 줄이고 올리브유나 등푸른 생선처럼 한겸 작용이 강한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토마토가 모든 사람에게 해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관절염, 신경질환, 자가 면역 문제를 가진 고령자에게는 작은 자극에도 염증을 키울 수 있는 숨은 방아쇠가 될 수 있기에 자신의 몸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좀 더 순하고 콜라겐을 보호해주는 채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채소 1위 감자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따뜻한 기억을 안겨주는 음식입니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으깬 감자 드라이브길에 자주 먹는 감자튀김 고기, 옆에 곁들여지는 구운 감자까지 우리 삶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근한 감자가 60세 이후에는 우리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체력 민첩성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까지
감자에 의해 조금씩 갉아먹힐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낯선 이야기일 겁니다. 만약 평소에도 감자를 자주 드신다면 이미 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식탁 위에 있다고 눈치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감자의 문제는 바로 높은 혈당 부하에 있습니다. 특히 흰 감자는 세상에서 가장 혈당 부하가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혈당 부하란 음식이 우리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높이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중간 크기의 구운 감자 하나는 단 음료 한 캔과 거의 같은 속도로 혈당을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혈당을 쉽게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감자를 중심으로 식사하면 불씨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계속해서 과다 분비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몸은 지치고 혈당 수치는 공복 혈당 장애를 넘어 당뇨병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당뇨병 위험은 물론 심혈관 질환과 신경 손상의 위험까지 함께 높아집니다. 하버드대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20만 명이 넘는 성인을 20년간 추적한 결과 감자를 매일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욱 급격히 상승했죠. 감자는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이기 때문에 솔라닌 같은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면역 반응이 예민한 고령자에게는 이런 성분이 염증을 악화시키고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보면 중간 크기의 감자 하나가 혈당을 높이는 수치는 37로 매우 높고 실제 혈당 상승 속도는 단 음료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버드대 자료도 감자를 매일 먹는 사람의 당뇨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아예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으로 삶는 대신 콜리플라워나 파스닙, 당근 등을 올리브 오일에 구워 먹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먹더라도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혈당에 덜 부담이 되며 반드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여 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는 분명 따뜻한 추억이 깃든 음식이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과 염증을 부추기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감자를 줄이고 오히려 테르페노이드와 콜라겐을 지켜주는 채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의 몸에 조용히 반기를 드는 채소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비트 만성 염증을 부르는 피망 관절을 자극하는 토마토, 그리고 혈당을 치솟게 하는 감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채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아군이 되어주는 채소도 존재합니다. 올바른 채소는 단순한 반찬 그 이상으로 콜라겐을 보호하고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뼈를 지지하며 걸음걸이까지 가볍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채소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연골 파괴를 늦추며 심지어 일부 건강보조식품보다 결합조직 회복을 더 빠르게 돕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고 어떤 채소를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하는지를 똑똑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콜라겐 보호 채소 중 4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오랫동안 식탁의 구석에 밀려난 채 아이들의 미움을 받던 채소 중 하나였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브로콜리는 피부 관절 뼈 혈관 그리고 뇌 건강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콜라겐의 수호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 대표 주자는 단연 브로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콜라겐 생성을 위한 핵심 재료인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곳곳을 이어붙이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피부에 탄력을 주고 관절에 쿠션을 제공하며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몸 안에서 직접 만들려면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잘게 썬 브로콜리 한 컵이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더뎌지고 피부는 얇아지며 관절은 굳고 상처 회복이나 근육 회복 속도도 늦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내 비타민C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콜라겐 부족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통해 이 재료를 보충해주는 것이 콜라겐 생성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타민 K입니다. 뼈 건강하면 보통 칼슘만 떠올리기 쉬운데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게 하려면 비타민 K가 꼭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로 칼슘을 뼈에 정착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 덕분에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C는 콜라겐을 지켜주고 비타민 K는 뼈 밀도를 유지해주는 이중 방어막 역할을 하며 브로콜리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채소인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무기는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이는 브로콜리를 잘게 썰거나 가볍게 찔 때 생성되는 황함유 식물성 화합물로 노화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관절 연골을 손상시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콜라겐을 새로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은 물론 이미 존재하는 콜라겐이 염증 등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관절의 붓기가 줄어들고 연골이 닳는 속도가 느려져 움직임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관절염, 관절통, 유연성, 저하로 고생하는 시니어 분들에게 브로콜리는 진정한 방역의 무기입니다. 그 외에도 브로콜리는 혈관 건강, 뇌 기능, 면역력 강화까지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관의 경우 풍부한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콜라겐과 동맥벽을 지켜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며 고혈압 위험을 낮춰줍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도 설포라판은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측면에서는 콜라겐이 장점막이나 피부 등 1차 방어벽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은 브로콜리는 이러한 방어벽을 튼튼하게 유지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브로콜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3-5분 정도만 살짝 찌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C도 설포라판도 모두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로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곁들이면 산미가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주며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K나 카로티노이드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도 잘 됩니다. 조리 방식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구워 먹거나 국이나 볶음 요리에 잘게 썰어 넣는 등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주 식탁에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건강은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채소 제3위 바로 케일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상상보다 더 빠르게 변해갑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관절이 삐걱거리며 뼈는 조용히 약해지죠. 그런데 그런 몸을
안에서부터 지켜주는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뷔페의 장식 정도로만 여겨졌던 잎채소 바로 케일입니다. 겉보기엔 별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케일은 사실 노년기에 가장 든든한 방패 같은 채소입니다. 특히 콜라겐을 지키고 뼈를 단단하게 해주며 만성 염증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콜라겐 감소 속도가 훨씬 가팔라지고 뼈 밀도도 눈에 띄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케일은 두 겹의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하나는 콜라겐, 하나는 뼈입니다. 먼저 케일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이 성분은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생케일 한 컵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90%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렌지 못지않은 수치죠. 게다가 케일에는 면역력을 넘어서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다채로운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콜라겐의 삼중나선 구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피부 연골 관절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은 말 그대로 몸을 재건하는 재료를 직접 공급해주는 채소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비타민 K입니다. 케일 한 컵이면 하루 필요량의 600% 이상을 섭취할 수 있을 만큼 함유량이 높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고정되도록 돕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 작용이 없다면 칼슘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혈관벽에 쌓일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뼈를 지키기 위한 비타민 K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K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 밀도를 유지해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립적인 삶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비타민 K는 마치 칼슘을 단단히 고정해주는 못 같은 존재이고 케일은 그 못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케일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콜라겐을 갉아먹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작용해 피부와 결합 조직을 지켜주며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이 많이 존재하는 부위에서 산화를 막아줍니다. 이 작용 덕분에 콜라겐 섬유의 노화가 늦춰지고 피부는 탄력을 유지하며 관절은 덜 아프고 혈관은 유연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실제 연구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영양학 전문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케일처럼 잎이 많은 채소를 자주 섭취한 고령자들의 피부 수분 유지력이 더 높고 콜라겐 분해 속도도 느리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자주 먹은 그룹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반복 입증된 사실입니다. 케일은 단순히 건강한 채소가 아니라 뼈와 관절 피부에 오랜 건강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게다가 케일의 진짜 힘은 콜라겐 생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케일 속 성분은 관절염이나 노화를 가속화하는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며 비타민 K와 항산화 물질이 혈관을 지켜 동맥경화를 막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년기 실명의 주범인 황반 변성을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채소가 없습니다. 케일은 몸의 겉과 속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건강 파수꾼인 셈입니다. 좋은 채소 2위, 오크라는 케일이나 브로콜리처럼 눈에 띄는 채소는 아니지만 그 독특한 식감 뒤에는 고령자에게 매우 유익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을 지키고 염증을 억제하며 60이 넘어도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식탁에 올라야 할 중요한 채소입니다. 실제로
오크라는 콜라겐의 원료를 공급할 뿐 아니라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막는 성분까지 함께 담고 있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조리할 때 느껴지는 특유의 미끌미끌한 점성은 단점이 아니라 바로 뮤신이라는 천연 성분 덕분입니다. 이 뮤신은 위장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장내 영양소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기능은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C 아연 아미노산의 흡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뮤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뮤신은 결합 조직의 수분 보유력을 도와 관절과 연골에 자연스러운 윤활을 제공하게 됩니다. 관절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다면 마찰이나 미세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콜라겐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크라는 일상의 움직임을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이 선물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식재료입니다. 비타민C 역시 콜라겐 합성을 위한 필수 보조자입니다. 오크라는 케일이나 브로콜리 못지않게 안정적인 비타민C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힌 오크라 한 컵에는 하루 필요량의 절반 정도 되는 비타민C가 담겨 있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나 힘줄 연골에 탄력과 강도를 부여하는 콜라겐 섬유의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수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신체는 약하고 불안정한 콜라겐만을 합성하게 되고 그 결과 쉽게 분해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고령자에게 이런 상황은 조직 회복이 느려지고 관절이 약해지며 피부 탄력마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크라는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도와 회복 속도를 높이고 건강한 관절과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탭니다. 또한 오크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해 콜라겐을 분해하는 주요 원인을 줄여주며 녹채도 들어있는 카테킨은 결합 조직을 보호하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폴리페놀은 전신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노화, 혈류 부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콜라겐의 지속적인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식품화학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크라 추출물이 염증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결합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오크라 속 항산화 성분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연골과 피부의 퇴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오크라의 풍부한 뮤신은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콜라겐을 손상시키는 당화 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이를 막는 작용은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한 보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크라의 힘은 단지 콜라겐에 그치지 않습니다. 뼈 건강 면에서도 비타민 K가 골조직을 강화해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며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류 개선에 기여하고 그 결과 영양소를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까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오크라의 진정작용은 관절의 긴장을 완화해 움직임을 한층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오크라는 고령자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콜라겐 수호자 중 하나입니다. 뮤신은 관절과 결합 조직에 촉촉한 윤활을 제공하고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뒷받침하며 항산화 성분은 염증과 효소에 의한 콜라겐 파괴를 막아줍니다. 혈당 안정뼈, 강화 혈관 건강까지 고려할 때 오크라는 움직일 수 있는 몸과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채소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오크라를 외면해왔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관절도 피부도 콜라겐도 기꺼이 그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콜라겐을 돕는 채소 제1위 당근. 콜라겐을 지키는 채소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다들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당근입니다.
값도 부담 없고 어느 시장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순을 넘긴 분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콜라겐 보호 채소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선명한 색을 만들어내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비타민 A와 비타민 C,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빈틈없이 공급해줍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뿌리채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콜라겐을 지키고 결합 조직을 보호하는 힘을 묵묵히 발휘하는 식재료입니다. 당근의 진짜 핵심은 바로 베타카로틴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피부를 감싸는 보호막과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조직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조직이 약해지면 피부는 얇아지고 관절의 충격 완화력은 떨어지며 매일 반복되는 마모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을 높은 농도로 제공해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회복 능력을 보완해줍니다. 당근은 비타민 A뿐 아니라 콜라겐을 새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비타민 C도 함께 공급해줍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구성하는 섬유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효소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속에서 만들어진 콜라겐조차 약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를 모두 안정적으로 제공해 콜라겐을 생성하는 과정과 유지하는 과정을 동시에 뒷받침해줍니다. 여기에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콜라겐을 지켜 피부와 관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힘 덕분에 주름이나 처짐 같은 노화 신호가 늦춰지고 관절의 뻣뻣함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고된 연구에서도 카로티노이드 섭취량이 많은 고령자일수록 피부의 노화가 느리고 콜라겐 구조가 잘 유지되며 자외선이나 환경적 손상에도 더 강한 면역력을 보인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결합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절의 유연성을 보호하는 데에도 당근의 성분이 긍정적이라는 점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A로 회복을 돕고 비타민 C로 합성을 채워주며 항산화 작용까지 동시에 갖춘 채소는 흔치 않습니다. 당근은 관절과 피부를 지키는 것을 넘어 노화를 이겨내는 다양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력 보호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밤 시력이나 노화성 황반 변화로부터 눈을 지켜줍니다. 항산화 성분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며 혈관을 감싸는 조직을 보호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힘을 보탭니다. 당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얻는 힘이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 C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 콜라겐 합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살짝 찌거나 볶아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더 높아져 비타민 A로의 전환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력이 극대화됩니다. 날 것과 익힌 조리법을 함께 활용하면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를 가장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진짜 힘을 가진 식재료는 꼭 특별하고 비싼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늘 곁에 있는 채소가 놀라운 능력을 품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근은 그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하는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 모든 채소가 내 몸의 편이 되어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기에는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뼛속 칼슘을 빼앗고 콩팥에 부담을 주며 몸 안에 염증을 키우고 심지어는 설탕 급료처럼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 채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는 심장에 좋다는 이미지와 달리 칼륨 함량이 지나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고, 피망은 흔히 간과되지만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선명하고 신선해 보이는 토마토조차도 가지과의 알칼로이드 성분 때문에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음식인 감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와 염증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적은 아니며 오히려 몸속 콜라겐을 지켜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든든한 채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스스로 걷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남의 도움 없이 일상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K,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파괴를 막아줍니다. 케일은 영양 밀도가 높은 녹황색 채소로 피부를 조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자주 무시되는 오크라는 점액질이 관절의 윤활을 더해주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콜라겐 분해를 막아줍니다. 당근은 투박해 보여도 속은 강력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C가 콜라겐을 회복시키고 안정화시켜줍니다.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채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입 한 입이 몸을 약하게 만들 수도 오히려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주의가 필요한 채소 중에 자주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콜라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 중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식단에 꼭 넣어보고 싶은 채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성심껏 하나하나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의 내용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꼭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내 몸의 힘과 움직임, 그리고 자립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시니어 건강 정보를 정성껏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강한 콜라겐과 함께 건강하고 빛나는 황금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